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결심 공판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부 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 허가를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었다,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에 관한 피고인 신문이 우선 먼저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 이재명과 변호인들은 검찰 측에서 제시한 물증과 증언에 속절없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8명의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이재명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 성남시로 보낸 공문을 챙겼는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성남시가 알아서 결정하라, 국토부가 그런 공문을 보냈죠. 국토부가 그런 공문을 보냈고, 또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공문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모두 다 보고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현동 개발에 앞서 진행됐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회의록도 검찰이 챙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 9명, 또 전직 국토부 공무원 5명, 전직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2명 등으로부터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은 없었고 그런 소문도 없었다는 진술조서도 검찰은 모두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은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측근들이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전화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팀장은 정진상이 술자리에 불러서 나갔더니 백현동 사업을 잘 챙겨줘라고 하더라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는 이재명의 측근이죠. 성남시 허가방으로 통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 김 전 대표에 대한 1, 2심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김인섭 재판부는 김인섭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의 로비를 통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고, 따라서 김인섭에게 로비 혐의를 걸어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도 좌파 성향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팩트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 백현동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했던 발언이므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국정감사를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을 높이고, 그리고 대장동 또 백현동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로 삼겠다고 발언한 녹취록, 신문기사 등 여러 건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에서는 이재명이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검찰은 아마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했을 경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벌금 200만원에서 800만원 또는 징역 10월 이하입니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형량을 2분의 1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재명은 혐의 내용이 2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최고 징역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은 개딸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아침부터 개딸들이 모여들어서 이재명을 연호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7, 8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미리 도착해서 대기했습니다. 아마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명 차 안에서 바짝 쫄았겠죠.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재명은 멋쩍은 웃음을 띠면서 차에서 내렸는데 여전히 조작 타령을 했습니다. 세상 일이 조작한다고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필 규정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댓글창에는 조작을 해본 놈이 역시 다르다, 저런 X를 지지하는 것들이 문제다, 이런 비난글들이 쏟아지는 등 뜨거운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 속으로는 바짝 긴장했을 것입니다. 실실 쪼개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참 꼴보기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재판정을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표정일 테니까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검찰이 구형이 내려질 것입니다. 물론 구형이고 판사의 선고가 있어야 최종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대법원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미 유죄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완벽하고 다만 형량이 관건인 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재판에서 판사가 검사의 구형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가령 검사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무죄를 선고할 수는 있겠지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판결 추세는 부장판사가 독단적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좌우 배석 판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최악의 경우 표결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형량에 있어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명의 판사가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형량을 적어내면 평균치를 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민주당과 이재명의 입에서는 곡소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불행을 즐기는 사람도 있듯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누군가는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